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네, 오늘 뭐에 대해서 촬영하기로 했죠? 아마 얼마 전에 종영을 했을 거예요. 드라마 검은 태양. 그 중에서도 국정원 요원 역할을 맡았던 남궁민 배우님이 SNS에다가 운동하는 영상 같은 걸 올리면서 되게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그 드라마 비하인드 씬에서 이제 머리 완전 산발하고 몸에 피칠 같은 상태로 몸 진짜 많이 키웠다, 몸 진짜 좋다 막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딱 보였던 게 가슴 바로 밑에 있는 이 피스백 제일 윗부분이 엄청 도드라지게 잘 됐더라고요. 아 이게 벌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진짜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확실히 신쌤은 헬창이라 그런지 남자 몸에 좀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전 남자 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디테일을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는데 요즘 운동 스타일이 확실히 그 이전이랑은 다르게 옛날에는 막 비 이런 공유 이런 사람들이 복근 같은 거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벌크 위주로 이제 옷을 입고도 이쁘게 잘 보이는 그런 몸을 위해서 좀 많이 운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봐도 복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이랑 다르게. 어깨랑 등 같은 경우는 되게 잘 이쁘게 발달을 했는데 배는 약간 밋밋해가지고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보는 건 아니지? 관심 없어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 나도 헬스 가면 그냥 상체 프레임 운동 몇 가지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복근 잘 안 하지. 아무래도 그게 효율성으로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근의 종류, 11자 복근이라든가 식스팩의 차이점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스팩이라고 불리는 근육은 하나예요. 복직근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있는 근육 하나고 나머지 근육들 같은 경우는 아마 외복사근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다른 근육들도 마찬가지로 복직근이 약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불리는 조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가 복직근 앞에 이렇게 막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특이한 구조가 리니어 알바라고 부르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4가지 복근 가운데 전체를 박음질 해가지고 크게 가로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까 식스팩은 복직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복직근이라는 근육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근육 사이사이에 힘줄 비슷한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분절의 수를 따라서 식스팩, 에이팩, 텐팩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복근 관련된 논문은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머스큘러 큐테니어스 플랩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암 수술한 다음에 재건 수술할 때 복직근의 일부를 떼서 옮겨 붙이는 이제 수술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복근 관련된 논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해부학과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미관적인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사람마다 이제 목표가 뭐 식스팩일 수도 있고 11자 복근일 수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신쌤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했던 힘줄 같은 조직을 영어로 텐디너스 인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백선이랑은 다르게 전체가 박음질 하듯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복직근 안에서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가운데를 딱 전체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서 각 팩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복근을 키우려는 노력 없이 체지방만 줄여도 소위 말하는 11자 복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운데 백선이랑 그리고 나눠져 있는 근육들을 통해서 이미 양쪽 두 기둥은 포장지가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미관적인 부분이라서 논문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보통 남자는 15% 전후 그리고 여자는 20% 전후 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지방률을 줄여서 포장지를 얇게 만들고 거기다 복근 운동을 조금 더 해줘서 약간 크기만 키우면 11자 복근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백선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두께가 조금 다른데 얇은 사람은 2mm에서부터 두꺼운 사람은 거의 2cm까지 포장이 이렇게 두텁게 되어 있는 개념이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11자 복근을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한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도 그래서 이미 체지방률이 20%가 넘어도 그냥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식스팩은 11자 복근과는 다르게 각각의 팩이 개별 포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별 포장을 뚫고 나올 정도로 노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포장지 자체를 뚫고 나올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식스팩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식스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에이팩, 텐팩 가진 사람이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데 노력만 열심히 하면 근육이 이제 밑에 계속 추가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이분도 식스팩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힘줄 같은 텐디너스 인섹션도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미 태어나서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인체 해부 논문 관련된 거를 보면은 대부분 97%의 사람들이 보통은 에이펙, 그러니까 텐던스 중에 3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은 확률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것처럼 2개만 있는 식스팩, 그리고 4개가 있는 펜팩, 그리고 5개까지 있는 세븐팩, 이런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운동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어디선가 봤었는데 왜 복근 같은 경우는 지근 섬유가 속근 섬유보다 많다, 아니면 비슷한 비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근 운동 같은 경우는 무게를 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개수 위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보통 지근 섬유가 많은 근육은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 데 어떤 근 활성도를 보통 유지해야 되는 근육들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데 코어라든가 네. 종아리, 그리고 이제 전완같이 뭔가 특정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근육들이 보통 약간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지근 섬유가 많다는 거는 어떤 그런 지구력 운동에서 유리하다는 건 맞는 말 아닌가요? 지구력 운동이 유리하다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근육의 부피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속근 섬유든 지근 섬유든 어쨌든 간에 부피 증가를 위해서는 고중량 고반복을 통한 이제 볼륨의 확보가 돼야만 머슬 하이퍼트로피, 그러니까 근육의 생장이 일어나거든요. 실제 근전도 검사를 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고중량을 통해서 볼륨을 충분히 가져가야만 운동 시에 더 빠른 그리고 많은 양의 근육 활성도를 보였다는 연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뱃살 운동할 때 이제 반복을 많이 한다 이런 말을 언급했는데 아니 복근 운동을 할 때 이제 반복을 많이 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셨는데 지구력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른 부위 선택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논문들 중에서도 이제 2달 동안 복근 운동을 한 그룹이랑 그리고 아예 안 한 그룹을 비교해서 운동 전후에 복부 둘레랑 피부 두께, 그리고 복부 지방률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양쪽 그룹 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도 있으니까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복부살이 빠지는 건 아니다. 그거는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복근을 키울 수 있느냐, 직스팩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가. 상하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복직근이라고 하면 그냥 한 개 근육 이름인데 굳이 나눠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제 같은 신경이 지배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 팩 하나하나가 다른 신경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수술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따로따로 수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듣고 좌우가 조금 이렇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교정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복근 근육 활성도 관련된 논문을 이제 저희가 쭈루루 읽어봤는데 근육 활성도가 가장 높은 운동은 V시트랑 휠롤아웃이라는 운동이었어요. 이 휠롤아웃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던 에이지 슬라이드 약간 그런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잡이 달린 바퀴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용한 운동을 휠롤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좋다는 연구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이거 좀 약간 무시해가지고 잘 많이 안 하고 저는 크런치랑 그냥 행잉레그 레이즈 위주로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휠롤아웃이랑 그리고 VC 그리고 행잉레그 레이즈 이 3가지 정도가 복근 전체의 활성도를 봤을 때는 제일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하부를 나눠서 얘기할 때 논문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했지만 간단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 상부 같은 경우에는 인클라인 리버스 크런치, 하부는 행잉 레그 레이즈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부로 나눠서 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분이 상부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VC라든가 휠롤아웃이라든가 행잉레그 레이즈에다가 인클라인 리버스 크런치를 추가하시면은 좋은 운동 루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부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행잉 레그 레이즈만 하셔도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잉 레그 레이즈가 거의 최고네요, 그냥. 제 생각에도 그렇기는 한데 남궁미 씨처럼 상부가 좀 뚜렷하게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루틴이 좀 필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운동대 같은 경우는 보통 맨몸 운동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무게를 조금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운동들을 좀 같이 해주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김 빠지는 소리가 될 수는 있는데 일반 크런치랑 그리고 다른 운동들의 운동 효과를 비교해 놓은 논문도 따로 있었어요. 최근 최근 논문인데 그거를 보시면은 다른 복근 운동과 비교했을 때 일반 크런치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제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아마도 크런치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루틴을 바꿀 필요는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크런치 같은 경우는 무게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복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위주로 좀 다뤄봤고요. 아마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또 콘텐츠를 제작할 여지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복근에 대해서 또 언급해 보기로 하죠. 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복근 운동이 하고 싶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